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또 콜드콜을 했는데요. 콜드콜을 하면서, 오늘, 뭐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콜드콜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음, 굉장히, 어, 클로징이 빨리 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정말, 좀 관리하다가, 좀 이렇게, 제가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정도의 관계까지만 얼굴 안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 위주로 한번 콜을 돌려봤는데, 어, 그분들과 통화하면서, 다시 재통화를 잡은 게 한 4콜 정도 되고, 그리고, 방문 약속 잡은 게 2콜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빨라졌구나. 클로징 되는 게.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막, 기능적인 이야기, 기능적이란 이야기라 함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이 사람들한테 없는 기능적인 걸로 얻어지는 혜택,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시간은 언제 되고 너의 스케줄은 언제 되고, 오늘 제가 새로운 스크립트는, 내가 너에게 그래도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좋은 게 있으니,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좋은 게 있으니 연락을 했다. 음. 그리고 그동안에 나라는 사람을 알 정도로 내가 꾸준히 그래도 연락을 하고 하지 않았냐. 한 분은 진짜 매일 헤드라인 뉴스 보내주면서, 그리고 항상 통화할 때마다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도망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대화할 때 좀 진중성 있게 대화가 됐어서 제가 계속 관리를 하다가, 한 정확히 기간은 생각은 안 나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해봤죠.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그러면 나의 전화한 목적은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어 스케줄을 잡는 거, 이게 내 목적이다. 그냥 아예 본론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내가 뿌듯하지 않겠냐고. 어 그리고 이제는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부동산에 관심은 있냐? 왜냐면 통화는 했었으나 결국 그 사람은 온다 해놓고 정작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디에 투자를 했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온다고 했던 사람이 연락 안 되거나 뭐 본인이 시간 될 때만 받으니까, 오늘은 막 이 사람이 꼭 나한테 와야 돼, 꼭 계약해야 돼, 이런 마음,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통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가 있고, 건드리는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뾰족한 질문이죠. 너는 그래서 어, 어디에 투자했는데? 넌 투자해보고 있었어? 뭐 이런 거. 그러면 너를 위해서 누군가 믿고 신뢰할 만한 거 그럴 사람이 옆에 있어? 근데 또 물어보면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래, 그 이후에 제가 했던 대답이 이거였죠. 나라는 사람을 그동안에 계속 너한테 꾸준히 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러는 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노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이분은 진짜 아니, 일정을 잡지 못했고, 사실 저도 막 이 사람이
일정을 다시 재콜 하기로 한 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이제 거기까지 뾰족하게 질문을 하면서 집요하게 하면서 막 급하다고 이제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거기까지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의 스케줄을 파악했고, 평일이 괜찮고, 월요일이 괜찮고, 월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2시에서 4시라는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되게, 어, 되게 빨라졌네. 이게 그 뒤로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막 계속 기능적인 질문,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대고 계속 상품적인 것만 얘기하면 결국에 끊기죠. 근데 그러면 주목을 받아야 되죠. 제 말을 들어야 되고 끊지 않아야 되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되냐. 저는 거기에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갔고, 어, 그리고 넌 그때 왜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도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도움 주는지 안 주는지 나와봐라고 했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 그, 그 고객을 사실 놓을까 말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싫어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거의 1년을 저한테 그렇게 계속 도망가다가 또 전화되면 또 잘 통화하고 막 이래서 갈팡질팡 놀까 말까 막 이랬던 고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잡은 명분을 잡았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젠 그 고객들을 버렸음에도 다시 내가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아웃바운드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인바운드가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제대로 배우면요. 콜드콜 제대로 배우면 아웃바운드가 좋고요. 아웃바운드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가 돈이 돼요. 방금처럼 저는 이 고객을 버릴까 했었어요. 그리고 제 번호에서도 지웠어요. 핸드폰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따로 고객 관리하는 그 파일에 보면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생각이 나죠.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고, 그 고객과 다시 또 한 번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진 거죠. 그리고 저랑 만난다면 그분이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왜냐면 정말 정보라던가, 그리고 제가 알선 대표님한테 배운 게 뭐예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저에게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제 이제 대표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저처럼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멘트를 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그런 피드백인 것처럼,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면 저는요, 끊임없이 오늘도 계속 쪼개는 연습을 했어요. 어떤 쪼개는 연습? 네가 나를 만나러 와야 하는 이유. 그거를 되게 상세하게 쪼개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되게 스트레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말해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뭔지. 뭐, 예를 들어, 아니에요. 잘 듣다가 갑자기 아니에요. 라는 고객도 있었어요. 그 아니에요가 뭐예요? 그럼 또 아니에요래. 그러다가 결국에 이분이, 그냥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근데 왜 잘 듣다가 왜 갑자기 아니에요 라고 하냐. 내가 뭐라 그랬지?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그분이 전화기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조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저도 끊었는데, 그냥 보통 같았으면 네 하던지 아니면 뭐 같이 싸우던지 뭐 이랬을 건데, 이제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갑자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말 하는 그 타이밍에 그분이 갑자기 아예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아니에요가 너무나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더 듣게 할 수 있는지, 막 그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질문이 나와져 버리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더 쪼개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보였어요. 그래서 방문 약속 잡고 다음 주에 이제 쭉 방문 잡은 사람들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 이제 제가 또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콜드콜은요, 와, 그러니까 콜드콜 배우고 그 콜드콜 배워서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 정말 필요하다. 훈련을 하고 나서 또 콜드콜을 하니까요, 와우, 그 수액이 달라요, 수액이. 그 긴장감도 긴장감이지만, 하나의 사례가, 예전에 제가 처음 현장에 철산 쪽에 있었던 홍보관에 오셨던 분이 또 생각이 나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상담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알겠어요라고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계속 어,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정을 잡아야 우리가 만나봐야 알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런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내가 와봐야 들어봐야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뭐 평일이 좋냐, 언제가 좋냐, 오전이 좋냐, 오후가 좋냐 이러면서 화요일 날 오전에 방문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인데, 그리고 그러면 그 고객 중에 어떠한 고객을 섬길 것인지, 어떠한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자격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좀 상담을 하면서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유가, 제 고객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그분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부 합산이라 부부 배우자 거만 소득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갖고 오질 않으셨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대출 규제가 좀 어려워져서 대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게 스트레스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계약 파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슬란 대표님이 언제나 말씀하셨던 그 자격 조건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고객을 위해서, 그 고객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벌써 계약부터 시작해서 스타트로 돈을 벌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플러스 그 이후에도 전매를 하실지 계속 관리해드리고 그분이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잃지 않도록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고, 중도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도 본인은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내가 이러니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받고 얻는 혜택이 있고 그런 정보들을 들을 땐 땡큐인데 그 외에는 그냥 나 몰라라 자기 본인만 생각하고. 근데 또 그게 옳은 판단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냥 그게 싫다는 이유로 변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서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고객을 할 때, 왜냐면 이게 아이승훈 대표님이 정말 인맥을 맺고 그 인맥과 그 계속 함께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걸로 가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 계약 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같이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로 계속 봐내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랄 때, 이제 알선 대표님과 또 이제 SOS를 해서 교육 신청을 통해서 이제 그걸 또 봐내고 배우고 훈련을 받는데, 이번 경험이 제가, 그동안에 아이승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자격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됐고, 저도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서, 또한 그래서 자격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좋은 기인을 만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그 악인을 내 근방에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 그게 덜 잃는 방향이다. 근데 귀인을 만나면 그런 악인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악연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안전하다. 그 저의 경험담, 사례담을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건데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돈 벌려면 당연히 여러 사람들 다 모이겠죠. 영업하는 사람이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너무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관점 있게 내가 봐낼 수 있고, 그 배움으로 인해서 더 성장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나오게 하려고 아둥바둥,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그 프로세스에서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원칙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면 걸러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놓쳤지? 뭐 이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자격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더 또 체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은 관점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그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경험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더 그 안에서 더 운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제가 콜드콜 교육을 배우고 유튜브를 하면서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오늘같이 정말 고객에게 클로징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고, 어려운 질문들도 그냥 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쪼개면서 고객에게 그 건드리는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결국엔 교육을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그분과 제 멘토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이 클로징을 못한다? 그럼 돈을 못 벌죠. 그래서 클로징을 잘하는 법,
여러분, 그냥 콜드콜을 배우면 클로징은 되어집니다. 이게 저의 오늘 느낀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